존경하는 우리 임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님이야 우리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진천 증평 음성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임호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문제부터 갈까요?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농해수위에서 2년 있다가 다시 행정안전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이제 군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먼저 그 살처분 보상금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의원님. 장관님이야 직원분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올해 AI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조류독감인 경우에는 작년에 2.3배, 예.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배가 증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피해액이 조류독감의 경우는 788억, 조류독감이 1,132억,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788억입니다. 그죠? 예. 지난주에 지자체에 그 보상금을 교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벌써 6개월 이상 감감무소식이다 현장에서. 예, 예.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뭐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7월까지 일단 지방정부에서 신청한 것을 그것은 교부를 했는데요. 763억입니까? 저희들이 한 게 764억입니다. 예, 764억 원 보상을 했고요. 근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살처분 규모가 많다 보니까 총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1,762억 원이 보상금입니다. 부족한 게 99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 뚜렷하게 예.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추석 전에 교부를 하였으면 싶어서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 이전용하고 또 예비비를 좀 기획예산실 활용해서 장관님, 예. 예비비 확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그 예산의 과부족은 예측 불가능성에 소위 그 예비비 집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 전례도 있었고요. 예. 따라서 향후에 요구 시에 제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고려해서 적정 소요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해 농민 입장에서는 좀 부처 간의 협조를 빨리 해주셔서 현장 농민분들 애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행정안전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이게 지방비 20%가 매칭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4억 정도 되는 대략 보니까. 네. 지방비에서 이게 매칭이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또 지방 정부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네네. 그 각 시도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도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를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추석 전에 농민 시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반가운 마음에 한 가지 더 예,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계속 뭐 골치 아프신 일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그 계란하고 닭고기 네.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계란 지금 이게 네. 추석을 앞두고 이 문제도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예. 정부에서 이게 몇 억 개 2억 들여왔죠? 3천만 개 저희가 수입한다고 발표를 예. 했었고요. 지금 최근에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하루에 보통 한 1,500만 개씩 들여오는 것 같은데요. 주 단위로 조금 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참 의원님. 주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예. 그래서 안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직은 좀 우리 이르다? 자체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선난 수입이 되고 있고, 또 자. 가공품에는 할당 관세하고 있고 이래서 네.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산란계 사용 마리수도 그리고 달걀 일일 생산량도 비교적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예.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함께 들어주십시오. 예.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제 절친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건 뭐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사업자단체에 5억 9,400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했죠. 그거는 공정위에서 부과한 거죠. 예. 이게 그 계란 생산,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계란과 닭고기에는 도매 시장이 없다. 가격은 깜깜이고 대금은 사실상 외상이다. 값을 매겨줄 거울도 떼인 돈을 받아줄 안전망도 없이 농가를 시장에 밀어 넣었다. 생산자 단체의 수급 조절은 담합이기 이전에 각자 도생이었다. 저울을 놓아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없는 저울을 두고 눈금을 속였다고 과징금을 매긴다. 한 부처는 저울을 만들지도 않고 한 부처는 없는 저울을 부순다. 이 아픈 얘기죠. 예, 의원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산란계협회가 가격을 말하자면 받아야 될 가격을 제시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달걀 가격이라는 게 후장기 거래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장관님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네.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이게 정부 비대칭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그 예컨대 과일이라든지 예. 이런 게 물론 뭐 유통 전체를 손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은 예. 있습니다만 유통 도매 구조 시장이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예,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 정부 비대칭의 문제를 예.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네. 계속 약자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분들은 예, 의원님. 이분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이분들의 그 어떤 생산 활동을 보장을 못하고 정부에서 2억 3천만 개씩을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예. 과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느냐 아니 예. 우리 정부 들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농산물 그동안의 히스토리 그렇죠. 속에서 예. 희생을 딛고 현재까지 오신 분들에 대한 뭐 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예. 뭐 달걀뿐 아니라 농산물이 예.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달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측면만 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생산자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거나 계란 유통센터의 물류비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된 정책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란계 케이지의 뭐 규모화라든가 이렇게 생산 지금 그 역량 문제까지도 높이는 겹쳐 있는 걸 예.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예. 그 농해수위를 떠나와서 예. 저 애정을 가지고 맞아요, 의원님.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 잘 살펴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 관련해서는 크레이에서 지금 현재의 전체량, 그다음에 일일 생산량, 그다음에 유통에 남아 있는 양 이런 것들을 그 다 살펴봐서 가격을 전망하는 시스템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안전망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해수부 장관님, 예, 해수부 장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예비비 규정 뭐 집행 내역 정부에서 제출한 거 쭉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딱 우리 눈에 들어왔어요. 해수부에서. 네.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하면서 수산물 할인 대전 사업은 이게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소비 위축됐을 때 사실 시행된 제도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환급 유형이 아니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마트 할인 행사에
이것이 본 예산 34억이었던가요? 35억입니다. 35억에다가 32억 거기에다가 예비비 30억을 여기다가 예비비를 썼어요. 예, 35억에 30억 이렇게 서. 이게 맞습니까? 예비비 사용 목적이 맞아요? 예비기 사용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니 제가 지적드리는 예.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옳지 않다는 판단. 아니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했어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사례 없도록 좀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총리님, 예, 의원님. 중수청이 10월 2일 발족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공수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20년 7월 15일 날 이게 공식 출범 예정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공수처장님 인선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늦어졌어요. 그죠? 1월 21일 해를 넘긴 그때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수사관 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5월 10일 거의 1년 다 돼서야 실질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물론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 중심으로 준비단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선 작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임명이 돼서 조직을 딱 장악하고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만 저는 기틀을 바로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뭐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좀 더 진심으로 검토하고. 시간이 없어요. 인사청문회까지 장관님 인사청문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인사청문 대상이고요. 지금 중수청장 그 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아니, 국민 그리고 추천 국민 제청을 받고 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예, 10월 2일 이전에 내일까지 임명이 제청이 끝나고요. 가능하도록 좀 서둘러 주십사. 네, 인사절 당연히 시작해서 9월 내로 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수청장을 임명해서 10월 2일부터는 그 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예. 총리님, 제가 어제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또 하나는 햇빛소득 마을입니다. 아실 겁니다. 지금 86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2차 공모에 617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관심이 엄청 높아요. 나름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각 부처를 이제 총괄해 가면서 추진단을 꾸려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금년도에 700개 이상의 그리고 2030년 임기 말이 되면 3,000개 정도의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각 부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진도로 보면 저는 가능하기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그 86개 마을 중에서 금년 안에 나름대로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데가 10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조건이 간단치가 않아요. 부지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 자리에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제가 내용을 더 들여다 보니까 작은 문제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태양광 시설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돈 들어갈 일이 많죠. 1메가와트 기준할 때 평균 한 13억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정책 융자예요. 결국 빚더미로 자칫 않을 수 있는 사업인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누구냐 하면요.
태양광 업자입니다. 그거를 레스코 기업이라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레스코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그 에너지 공단에서 뭐 지금 선정해가지고 리스트업만 해놓은 정도인데, 그 다음에 VPP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상 그 전력 계통을 엮는 거죠. ESS는 이제 그 마을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별도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VPP 업자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건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그 조합을 만들었는데 조합 사람들을 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망을 제대로 갖춰놓지를 못했어요. 무슨 취지냐, 무슨 뜻이냐 하면, 농민 입장에서 공사 부풀리기, 수익률 과장, 특정 시공업체 계약, 수수료나 수익 배분, 비용 회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농민분들이 정보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이거를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갖고는 어렵다. 통합 관리 플랫폼 정도를 구축을 해야만, 궁금한 사항을 그냥 원스톱 서비스 정도의 민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저는 자칫 사기꾼들의 낚싯밥이 될까봐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 1, 2억이 아니고요. 15억 정도가 오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융자고 또 자부담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서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데 부지 지원반만 해도 그래요. 농어촌 수자원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속도로, 저희 뭐 집 앞에도 고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관심 갖는 분들은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추진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금 부지 확보 협의를 하고 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시군에서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화상회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의지와 역량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부 관련 예산이, 사업 예산이 많아질 때 벌어지는 문제들은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것도 그 지방비 부담이 있어요. 제가 그 추진 단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게 전력기금에서 뭐 2,200이라고 하는데 2,200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 없이 부족한 돈이고요. 지방이 뭐 7, 80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천억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방 요즘 돈 쪼들린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23년도, 24년도에 지방 세수 결손 얼마 났습니까? 15조 이상 났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하나도 못했어요. 저희 음성군도 작년에 도로 포장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거랑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장관님 계신데,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 계시니까 그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개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설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별개로도 초광역 기정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 우대 원칙에 의해서 기존의 7개 시범 사업을 내년에는 대폭 확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지방재정 총량 보전 됩니까? 총량 보전이요? 예, 예. 당연히 아니,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보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방재정.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 법령에 명시해놨습니다. 그 개별 지자체별로 순손실 방지도 가능합니까? 개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볼 텐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앞단에서 연동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내년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한 74조, 그리고 이 모수 개선으로 인해서 내년이 77.2조 이상 되는데요. 28년부터 확 튑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지금 예상이 한 101조, 그다음에 29년도가 117조까지 올라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재정만큼이나 지방 재정도 그런 담보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 미래 대응 기금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퓨처 리스판스 펀드를 씁니까? 레디니스 펀드를 씁니까? 영문명까지는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문에서 퓨처 리스판스 펀드로 쓰는 것 같은데 펀드거든요. 네, 펀드입니다. 그러면 국민성장 펀드는 영어로 내셔널 그로스 펀드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대응 기금, 또 국민성장 펀드, 펀드잖아요. 다 같은 영어로 쓰면. 그런데 뭐냐하면 이게 4개 분야가 있는데 AI, 반도체, 첨단 산업 투자 분야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겹쳐요. 일단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소멸 기금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봤죠. 아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네, 당연히 중복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설계할 겁니다. 특히 국민성장 펀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부 미래대응 기금의 운영이 국민성장 펀드를 실천하는 구축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는 당연히 이익을 수익을 추구하는 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사는 기반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저희는 재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식이나 성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드렸다. 네, 그러겠습니다. 초과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모선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찰대학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중수청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도 있고 관심도 많으실 텐데 10월 2일 개청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저 휴게실에서 이 김경업 재외동포 청장님으로부터 여기 왔는데 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와 계신데 우리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주택 공급이나 우리 앞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